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영하 6도 안팎을 보이겠고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는 만큼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입춘 한파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하늘은 맑겠지만 주말 사이 내린 눈이 여전히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빙판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입춘 한파 당분간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추위가 한결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봄, 가을마다 걷기 좋은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 횡성 호수길에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보용 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방문 재활 프로그램 가지아 홈즈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2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원주의 한 채석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청소 작업 중 숨진 20대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했던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과 청소는 반드시 작동을 멈추고 수행돼야 함에도 사고 당일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고 있었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운전자나 안전관리자는커녕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창군과 평창유산재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25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시즌3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평창 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상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올림픽 유산 가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구 절반이 60세를 넘어 초고령화가 급가속돼 지역 소멸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 26%가량인 60대 연령층마저 수년 내에 자연 감소 연령에 진입하면 급격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될 상황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신생아 출생은 107명으로 사망자 585명의 20%를 밑돌았습니다. 인구 절벽도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이 봄, 가을마다 걷기 좋은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 횡성 호수길에 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보용 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횡성군청 문화관광과 도만조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보용 다리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023년도에 계획을 하셨는데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2023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횡성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그 보도연수교육위가 나와서 202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미 진작에 2019년부터 논의는 됐던 거네요. 예, 그렇죠. 네. 2000년 횡성댐 완공 이후에 둘로 갈라진 갑천면을 좀 정서적으로 이을 수 있다고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횡성 네네. 구방리와 화전리를 연결하는 도보 현수교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공무원 지금 30년 조금 넘었는데요. 예. 제가 공무원 시작할 당시에 갑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그 상당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원주로도 이사 가고 막 이렇게 동네가 갈라지는 상황을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주변에 추모공원도 있고 막 그런데 지역이 딱 반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네. 그 물줄기 따라서 댐이 생기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보도현수교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원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황이죠. 네네. 관련 내용 뭐 더 살펴볼 게 있을까요? 협의를 마치는 조건이라는 게 이제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그 투임자 심사 그 도에가 심사 받을 때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고요. 네. 그걸 반대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로질러 가는 보도 현수기다 보니까 규정상 이게 해도 된다. 공공의 목적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득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나 이제 다른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한자리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눠 보셨던 걸까요? 환경단체는 아직 만나보진 않았고요. 환경부는 저희가 이제 원주 환경청 두 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환경부는 저희가 또 2번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성을 좀 인정은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건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취지로 계속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조금 더 만나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환경부를 설득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직 충분한 만남과 논의는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실무적으로 몇 번 만난 거 외에는 아직은 더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입장이 공공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네네. 양쪽 지역 모두 차로 돌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관광 목적이 커 보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횡성군이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두 군데로 돌아서 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 갈라진 마을이 한 6개 마을이 지금 강 건너에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횡성읍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는 약 20분씩 돌아가야 되거든요. 또 네. 청일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있는데 20분이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여기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추모관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망향의 동상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관광 목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네네. 네, 분명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네네네. 그런데 무엇보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로 앞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횡성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환경단체 반대 입장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책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수질 오염이라든지 무슨 그런 거를 자연 파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예 저희가 그 환경 파괴하는 거나 수질 오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투명자 심사를 받을 때 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투명자 심사도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물에다 그 콘크리트를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주탑 형식으로 줄을 당기는 형식으로 해서 자연환경 파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당연히 그 식수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환경 문제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입증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이 환경에 문제되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저희가 입증을 하고 설명을 좀 더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예. 충분히 설득을 시킨 후에 이루어져야 네네.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언제나 개발에는 항상 환경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 횡성 호수길 도보용 다리를 누굴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지부터 좀 근본적인 지점부터 모두가 지혜롭게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언제 보면은 출렁다리 해가지고 간연유원제 좀 많이 만들었잖아요. 인제군요. 네. 아니요 원주시요. 원주시. 네. 예. 그런 점에 비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보도연수구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건너간다는 게 그 관건인 거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못한 얘기가 있다면 어쨌든 행정구는 그 어떤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규제라든지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서는 차원에서라도 행정군의 그 정도의 어떤 랜드마크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향후의 미래를 봤을 때도 갑천면이라는 지역을 그렇게 물줄기로 갈라놓은 거를 정서적으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경상의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재차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네네네. 횡성 호수길에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다리 건설한다고 해서 경관상의 문제도 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저희가 뭐 공무원들이 단순한 그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다들 바라봐 주셨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그 행정이 이렇게 두 갈래 이렇게 동네를 갈라놨다면 지금 30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이어주는 정서를 이어주는 행정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과 편리성 모두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문화관광과 도만조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의 재활을 돕기 위한 방문 재활 프로그램인 가즈아 홈즈가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또한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장애를 겪는 초등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애인 가정에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요. 네,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22년부터 원주시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직접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서 실제 거주 환경을 고려한 재활 운동과 또 운동 처방을 제공해서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로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총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 8명, 성인 장애인 8명, 총 16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매년 이 재활 프로그램 서비스로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고 있는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가원 물리치료사에게 진행 내용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방문재활 가자원즈 프로그램은 치료사가 장애인 가정으로 방문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문재활 프로그램은 여러 이유로 인한 이동 제한,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의료기관의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신체 기능과 거주 환경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재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므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실제 환경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1인당 총 6회기의 방문 재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까요? 네, 장애아동 청소년에게는 신체 기능 회복과 감각 발달을 위한 운동과 작업활동법을 알려주고 성인 장애인에게는 재활운동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합니다. 네. 또 이 가정에서 장애인의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호자 상담을 진행해서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이 복지관의 물리치료사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활운동으로 스트레칭을 자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서 보호자는 장애인이 가정에서 스트레칭을 정기적 또 자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했는데요.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복지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의 경계선 지능인 아동을 위한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 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 지수가 낮아 인지와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요즘 학교 한 반당 3명꼴로 이 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동의 치료비 지원과 학습 지원,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신청에 관해서는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유진 복지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이 평균 지능보다는 낮고 지적장애인보다는 높은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선별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되는 8명의 아동에게는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치료비 지원과 학습 지원 그리고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아동청소년 가족지원팀으로 문의 전화 바랍니다. 신체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프로그램부터 경계선 지능인 초등학생을 위한 사회 적응력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소에도 좀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0세부터 성인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는 3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이 시설을 방문하면 재활운동 서비스와 함께 체력 단련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올해 지원 프로그램들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문 재활 서비스와 경계선 지능인 아동의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가 로컬 푸드를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촌 지원책 수립에 나선다고요? 네, 원주시가 3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공공기관 및 기업에 원주 푸드를 공급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농산물 제조시설을 증축하고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도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비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연구동인 유리온실 1동과 실증 재배동인 비닐하우스 3동으로 구성된 3,014제곱미터 규모 스마트 농업 연구관을 건립하는 스마트 농업 신기술도 보급합니다. 또 9억 원을 들여 연중 신선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1.2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하고 엽채류와 과채류 시설하우스와 양액 및 관비 재배 시스템, ICT 환경 제어 시스템도 갖춥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역시 올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막 섬강 온누리 플랫폼과 지정 행복나눔 문화복지센터, 불원 어르신 건강치유센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개 마을에 35억 원을 들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으로 고령화에 대비합니다. 이상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농업 분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써 농촌 소멸 및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핵심 과제들이 잘 실행이 돼서 원주 지역의 농업과 농산물 유통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보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대 25만 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요? 네, 횡성군이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억 원 미만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때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분들이 좀 해당이 될까요? 네, 주거 취약계층은 수급권자 최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원,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자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입신고 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토지재산과를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신청 서식은 법제처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 군 토지재산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군 토지재산과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작성해도 됩니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자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주거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개 수수료라는 게 꽤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입신고 후에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토지재산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끝으로 영월 소식 들어봅니다. 영월군이 내일부터 사과 농가를 위한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내일부터 영월읍을 시작으로 영월 사과 명품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각 농가의 상황과 요구에 맞춘 시기별 맞춤 기술 지도 등을 9월까지 월 4회씩 총 32회 동안 진행합니다. 또 사과, 정지 전정, 토양 및 수형 관리, 병해충 예찰과 방제 요령, 결실 관리 등 다양한 기술 공유 등 농가 역량 강화에도 힘씁니다. 이외에도 농업인 대학 포도반을 비롯해 사과 기초반, 복숭아반 등 6개 과정도 개설 및 운영해 고품질 과수 재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농업인 대학 반 이름들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포도반, 사과 기초반, 복숭아반 이름 그대로 붙여서 6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영월군이 내일부터 또 사과 농가를 위한 재배기술 현장 컨설팅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2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